자, 찰스 테일러 마지막 책으로 이 자아의 원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이 워낙 두껍고 내용이 많아서 굳이 뭐 이 얘기를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하는 게 뭐 어떤 사상가에 대한 강의라기보다는 이 지금 타자의 정치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의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이민자 문제, 난민 문제 하는 오늘날의 현실적인 문제의 어떤 지적 흐름을 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버마스를 받고 그거와 대비되는 차원에서 찰스 테일러를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찰스 테일러 사상을 전부 다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서 어디를 좀 주로 다루고 싶으냐면 2장만을 좀 다루고 싶어요. 뭐 저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거 굳이 다 읽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의식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 만일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가 어디냐 그러면 저는 2장이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뭐 어마어마한 페이지 수익이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저 뒤에 그 후기까지 봐보면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라. 결국 근대 자유주의 정치 철학, 개인주의 정치 철학 혹은 계몽주의 정치 철학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혹은 근대주의, 계몽주의 정치 철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내면성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이성, 합리성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야만 오늘날의 어떤 이민자 문제, 난민 문제, 넓은 의미에서 타자라고 하는 대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정치 철학이 17세기, 18세기에 발전된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 개인주의에 매몰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 개인주의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타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러려면 타자를 이해하려면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헤겔의 정치 철학을 중심으로 그런 관계 설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제2장 도덕 공간 속에서의 자아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봐야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뭐 현대사회 불안과 헤겔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봤는데 그것도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가 헤겔 철학은 이미 예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고 찰스 테일러가 보는 헤겔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왜 우리가 헤겔로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바로 2장의 도덕 공간 속의 자아에 잘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64쪽에 보면 내가 강력히 옹호하고 싶은 명제는 우리에게 틀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명제. 달리 표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평,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해주는 지평은 이 강한 질적 차별을 포함해야 된다는 명제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평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이 명제는 인간 존재에 우연히 해당되는 심리학적인 사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심리학적인 사실이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죠. 즉 언젠가 어떤 예외적인 개인이나 새로운 유형의 개인, 거리를 둔 대상화를 하는 어떤 초인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인간 행위자를 구성하는 것은 이렇게 강한 질을 가진 지평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 이 한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온전한, 즉 손상되지 않은 사람됨 밖으로 나가는 것과 동일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도덕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이런 논의를 할 때는 내가 어떤 삶의 의미 지평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지평이라는 말은 뭐예요? 의미라는 게 결국 언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계속 언어적인 대화, 언어적인 지평, 언어적인 의미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아마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길은, 삶의 의미 지평이라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길은 오늘날 우리가 보통 정체성 문제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정체성 문제의 관점에서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종종 이 문제를 나는 누구인가라는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꼭 이름이나 족보를 대는 것으로 대답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다. 우리가 뭘 중요한 걸 볼 거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 같은 종류이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헌신하고 내가 동일시하는 것에 의해 정의된다. 이 헌신과 동일시는 나에게 틀이나 지평을 제공해
내가 매 경우 무엇이 선하고 귀중한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무엇을 찬성하고 반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해준다. 바꾸어 말해 나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의 입장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이다.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문장인데 가장 중요한 찰스 텔러의 정치 철학적인 입장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너무 정치 철학을 어렵게 하지 맙시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변적인 개념들, 그런 단어들, 그다음 사람 이름 들먹거리고 개념 들먹거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이 학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거는 어느 순간 뭐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좀 위험스럽다도 한마디로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뭔데 어쩌자는 건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한마디로 대답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한마디로 했던 걸 좀 자세하게 풀고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풀면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67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체성과 방향 감각은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까? 아니, 우리는 이 질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방향 감각을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측면에서 말하게 되는가? 질문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선한가는 도덕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 문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하고 왜 관련이 있느냐? 여태까지 우리가 그거를 적어도 자유주의 정치 철학, 근대 계몽주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비판이죠. 방향 감각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의미 지평, 정체성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71페이지 맨 위에 하려면, 정체성 위기와 같은 것이 존재하려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질적 구별들의 공간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렇죠. 정체성 위기라는 게 뭐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타자의 정착으로 얘기하면 무슨 캐나다에서의 소수민족 퀘벡주의 사람들과 뭐 영어권 사람들의 충돌, 뭐 우리 한국식으로 굳이 얘기한다면 뭐 남북 관계 문제, 탈북자 문제, 난민 문제 이런 거. 또 유럽으로 보면 뭐 시리아 난민들, 이민자들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게 문제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그것을 정확하게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답을 내려면, 저도 도덕적인 수준에서 정치 철학적 혹은 도덕적인 수준에서 답을 내려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뭐 사실은 그런 문제 의식을 아는 것만 해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72페이지는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자유주의적 견해는 어떤 틀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전자의 범주, 즉 궁극적으로 허구적인 질문으로 격화시킨다. 그러나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정체성은 회피 불가능한 것이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정체성은 인간 행위자에게 속하며, 인간 행위자는 모든 선택이나 우연한 문화적 변이 이전에 무엇보다 강하게 가치 평가되는 선에 관한 질문들의 공간 속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이 논의는 자연주의적 그림에 대해 강한 도전장을 냅니다.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비추어 보면 모든 틀에서 자유로운 행위자라는 초상은 우리에게 도리어 끔찍한 정체성 위기에 사로잡힌 사람을 상기시킨다. 이거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칸트 생각하시면 돼요. 하버마스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 현재 삶이라는 게 뭐예요? 정치적 자기 선택, 자기 실현, 자기 성공, 코스트 베네핏,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강의 속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에 대한 어떤 방향 감각 없이 존재할 수 없다. 77조.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도덕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도덕이라는 말보다는 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건 약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냄새가 나고 또 해겔적인 냄새가 나는 거죠. 도덕이라는 건 아주 규범적이고 딱 법적인 절차로 결정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선이라고 하는 건 좀 그때그때 다르고 그 사회가 합의하는 수준에 따라서 선이라는 건 다른 거죠. 그건 좋은 삶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그건 방향 감각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80페이지 보면, 우리는 다른 자아들 가운데서만 자아일 수 있다. 자아는 결코 주변의 인간들과 무관하게 섰을 때도 없다. 그렇죠.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 가장 심각하게 파손됐다가 보는 것이, 저도 찰스 텔러에 의하면 타자와의 관계, 다른 자아와의 관계를 잊어버린 거죠.
어떤 책 제목 중에 하나가 타자의 추방이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내가 어느 것으로부터 말하는지를 정의함으로써 여기서 끊고 갑시다.